네, 안녕하세요. 나의 병원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이렇게 인사는 억지로 안 하죠. 우리 늘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촬영을 할 계획은 별로 없었는데 나라에 큰 중대사가 생겼고 그래서 그렇죠. 급하게 조금 영상을 찍었으면 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긴급하게 이거 관련해서 찍었으면 좋겠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탄핵이 되거나 그 사람이 계엄령을 한 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천하의 그쵸. 주길로 그거에 대해서는 부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께서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그럼요. 그들을 믿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응원하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계엄령이 터졌을 때 너무나 잘 해결을 했고 1차 대응을 잘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포고령에 관련해서 마지막에 의료인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한 줄이 그냥 아무튼 뭐 다 화가 나지만 그 한 줄도 너무 터무니가 없고 해서 그쵸. 이 의료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이 이제 계엄령이 뭔지를 다 학습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계엄령이 발동을 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보통은 전시 상황, 준전시라고 얘기하는 우리 쉽게 말하면 전쟁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전쟁 상황,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중인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군대겠죠. 군대가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사항들을 간략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는 거고 그 전쟁을 치는 데 있어도 중요한 하나의 인력군들이 이제 의료인이죠. 당연히 부상자들도 치료해야 되고 혹시나 이제 시민들이 건강이라던가 어떤 부상에 대한 대응도 의료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이 됐다면 사실 의료인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시를 받게 될 겁니다. 각각의 이제 역할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병원급 혹은 지금 군대 생활하고 있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제1차로 원하는 곳에 배치가 돼서 전시 상황과 준전시 상황에 맞는 상황에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모든 의사나 모든 한의사, 간호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전쟁 나다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나의 어떤 천재 일터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면 되는데 계엄령에서의 최상의 명령을 내리는 군 통수권자라고 하죠. 보통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대통령이 그 군 통수권자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이제 인력의 배치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연락이 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이 갔을 때 금방금방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반응인데 사실 이번에 포고령은 그런 목적을 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내용 자체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대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다른 목적에 포석을 둔 내용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도 더 분노를 하시는 거고 의료인들은 분노 내지는 좀 이게 뭐지? 너무 당황스러운 어이없는 내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상 원래는 그 전쟁이 났다라고 했을 때 계엄령이 보통 발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계엄령이 발동하고 해서 전시에 중하는 상황이 되거나 중대재해가 있을 때는 의료인들은 이제 각 지자체별로 뭔가 연락이 오거나 맞아요. 어디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라는 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집 앞에 내과, 어디 병원 이렇게까지 내려오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더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제일 먼저는 이제 혹시 공보위라던가 혹시 군의관을 하고 있는 이제 의료진이지만 군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배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대학병원이라던가 좀 메이저 병원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점점 내려오는 걸로 전 절차를 알고 있긴 한데 모든 계엄령이 발동에 따라서 모든 의료진이 다 어디에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그 계엄부 사령관 저도 참 이번에 공부 많이 하긴 했나 어쨌든 계엄령 시에 통수권자가 지휘하는 어떤 지휘 체계 하에서 항상 움직일 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저 같은 일반인들은 뭔가 차출이 돼서 군대에 배치가 바로 된다고 한다면 원장님 같은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으로 배치가 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연령대에 맞춰서
똑같은 뭐 군대로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보직이 좀 다르겠죠. 보직이 다를 거고 그런 상황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공포를 느꼈잖아요. 관심을 가지면서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게 아닐까라는 공포를 느꼈던 조금 사건이라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계엄령에 대해 너무 우습게 할까 봐. 혹시 정말로 계엄령이 발동이 돼야 되고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이거 또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빠른 대응과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 의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와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될까 봐 그것도 솔직히 우려는 되긴 합니다. 피노키오 그- 되는 거죠. 뭐. 그좀 양측이죠 뭐. 이거 사람들이 이제 예전이면 지금 같은 반응을 빨리빨리 해서 뭔가 잠도 안 자던가 뭐 우리 핸드폰을 빨리 쥐고 뭔가 연락을 빨리 기다린다던가 정보를 아는데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했을 때 이번 사건처럼 또 의심이 들어서 또 무시를 해버리가 하는 상황이 그런 계엄령의 무거운 힘이 자꾸 약화되는 그거에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좀 무거운 주제인데 네. 마지막으로 조금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채널도 아니고 아직은 네. 작은 채널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은 뭐 느꼈던 감정들, 그분들이 걱정해야 할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의료인으로서 할 얘기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고. 정말로 말씀드리면 그 12월 3일 다음날 12월 4일 날 환자분이 좀 늘었어요. 어떤 분들이 어제 밤 한숨도 못 잤다. 한숨도 못 자고 오늘 아침 너무 피곤하고 일하는데 일상생활에 돌아가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진짜로 많이들 하세요. 뭐 연세가 있든 젊은 분들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받은 충격감들은 다 좀 작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이제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라던가 뭐 맞고 틀림의 문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너무나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의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좀 이제 행동하시는 분들은 뭐 행동하시는 분 나름대로의 또 지지와 응원을 드리지만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 주십시오. 또 우리가 대한민국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걸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요즘 같은 한절기 때 잠 못 자면 큰일 납니다.